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하의 플레이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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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네. 또 송하의 플레이걸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12월 달하고 우리가 처음이죠, 오늘. 그런 거죠. 네. 예, 12월 들어서 처음 녹음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네. 연일 클릭 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저번 주 약간 떨어진 것 같던데. 저번 주 주춤하던데. 왜냐? 네. 그 김현 대표의 작품을 소개하다 보니까 김현 대표가 기획하는 작품을 소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떨어진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봐요. 네, 동의합니다. 아니에요. 좋은 작품 소개 많이 해주셨잖아요. 염정윤 씨가 꽤 유명한데 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을까? 왜요? 그 공연을 봤던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을 네.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제 시간에 오셨어요? 심지어 10분 10분 일찍 왔어요, 오늘. 나날이 좀 새롭게 변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달이라도 열심히 사시려고. 이렇게 살려고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는 어제 일찍 들어갔어요. 네. 그쵸. 그런 영향도 우리랑 큽니다. 헤어지고 네. 바로 들어갔어요. 어저께 또 전화 받으시고 네. 사모님 전화를 네. 받고 바로 달려서 들어가셨잖아요. 사모님한테는 그렇게 또 네. 순한 양처럼 갑자기 열심히 술 마실 때는 막 뭐라 그러다가 전화가 온 다음에 몸가짐을 싹 이렇게 얌전하게 하시죠. 제가 뭐 해준 게 없어가지고 전화라도 잘 받아줘야 됩니다. 그럼요. 네, 맞아요. 사실은 천사예요. 원래 저번 주에 우리가 위대한 유산을 원래 보러 가기로 했는데 소극장에서 또 좋은 공연이 나오면서 저희가 갑작스레 또 제가 탈선을 했어요. 제가 진짜 우겼어요. 뻔뻔하다. 제가 우겼죠. 정말.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솔직히 네. 저한테 보죠. 그것도 그래서 얘기가 알아요. 아니라 문자로 속살 보실래요? 속살을 봐야 돼요. 이렇게 속살 얘기했잖아요. 보실래요? 처음엔 그래서 보실래요? 뭐 이거. 속살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아니 연극 속살 보실래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속살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 중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예. 그런 뜻으로. 그러면서 아저씨들이랑 일하기 힘들어요. 이 작품이 골목길 내가 있었던 그 네. 골목길에서 함께 일했던 연출 그분이 언니가 연출을 한 거다. 네. 언니가 새로 극단을 창단을 하면서 창단 연극이죠. 그래서 반드시 네.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얘기한 게 방송에 나올 때쯤 네. 남는 시간이 얼마 없을 텐데 이런 건 원래 원칙적으로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날짜는 이 상관없다고. 강력한. 내가 이미 예매해놨어요. 네.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또 중요한 손님을 모셨으니까 그 전에 짧게 추천 공연 하나씩 하고 들어가죠. 원래 손님들은 좀 앉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저 2개 준비했어요. 형민이 주영이라고. 우리 소개 다 안 끝났는데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맞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송아라고 합니다. 네. 송하의 플레이걸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럴까? 내가 보기에는 바로 옆자리에 네. 그 옛날에 무섭게 했던 그 언니가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언니가 앉아있어서. 네. 선배 언니가 앉아 있으니까 식은땀이 굉장히 너무 있어요. 옛날에 그 발랄하고 능수능란하고 또 심지어는 게스트를 굉장히 신이었죠. 당황하게 만드는 그 송아 씨는 사라지고 그냥 네. 굉장히 얌전한 순한 양처럼. 학생이 되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인데 네. 여기 언니부터 그러면 소개를 하죠. 그럴까요? 네. 직접 저희는 소개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연출하는 극단 파수꾼의 이은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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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제 전화에서도 들었지만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멋있고 미녀분이라서 예. 그리고 꼭 연출 아니면은 여배우를 모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배우보다 평론가님이. 나아요. 그쵸? 여배우보다 이쁘시죠? 그러니까요. 배우보다 예쁜 연출입니다. 어제 평론가님 스타일이라고. 네, 그렇죠. 그 아이고. 스타일이에요. 이런 맨날 목소리. 커피 한잔 하시죠. 좋습니다. 네. 뭘 술이 이렇게 아니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옆에서 그냥. 숨이 넘어갈 때 저희가 즐거워요. 여자 네. 게스트가 바라보는 것만 봐도. 처음인데 네. 다들, 진짜 그렇다. 네, 다들 너무 흐뭇해하시는 것 같. 제가 극구 여자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맨날. 정말 여자 게스트를 좋아서. 끝까지 막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 이윤준 연출도 처음에 반대했었어요. 네. 제가 언제요? 어머! 남자 주인공 야. 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세련되게 애둘러가면서 네. 여자가 나오는 걸 방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네. 연출 언니 꼭 하자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네. 언제? 아닌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어제 차에서 온 문자에도 그렇게 안 왔었는데, 분명히. 일단 휴대폰 한번 확인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재밌어. 식은땀 아우, 나. 재밌어. 나 너무 지금 성아 씨 힘들어요.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 야. 옛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 네.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예요. 네. 어쨌든 공연 작품 소개할게요. 예. 우리 이윤준 연출님도 하나 소개하게 해드리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씩 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프리뷰를 가져보죠. 네, 그러면은 주인공은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저는 형민이 주영이라고 12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게릴라 극장에서 네. 해요. 극단 해적 작품이고 황선택 연출, 그리고 배우는 김범석, 김주헌, 심성효 이렇게 배우들이 그 외에 또 나오고요. 이름이 형민이 주영이에요? 네, 형민이 주영이. 아, 형민이라고 하는 후배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래요? 저도 김상수라는 네. 사람을 아는 제 친구 중에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작품은 밀양 여름 공연 예술 축제 젊은 연출가전에서 작품상이랑 남자 연기상을 수상을 했어요. 김범석 배우가. 네, 그런 작품이고 하나 더. 괴물인데 영화 괴물 그거를 연극으로 만든 거예요. 와. 네, 제목도 괴물이에요. 오. 12월 3일부터 12월 14일 이것도 좀 짧아요, 기간이. 예.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하고요. 아, 그 문제 많은 아르코 예술극장이군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박명신. 그런데 왜 우리가 꼭 소개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어저께 이거는 어. 작년에 다 된 거라서 괜찮다면서요. 아, 맞아요. 네. 그쵸? 올해는 크게 문제가 없는 있어도. 거죠. 그러니까 올해 까지 선정된 공연은 작품들까지는 크게 네. 문제가 괜찮다. 없다. 네. 이제 뭐 선정 기준이나 네. 객관적인 그런 어떤 근데 또 괜히 가기 싫은 건 있어요. 그래, 사실. 맞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라 그러면서도 괜히 가기 싫어. 좀 불매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한동안은 그치? 빨간 벽돌 건물이 제일 싫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뭐 본인의 소신껏 가든지 말든지 네. 어쨌든 박명신 배우. 여기서 잠시만 네. 박명신 배우가 나온다고? 네, 선종남 배우, 장석익. 잠깐만 박명신 배우는 저희 극단 선배예요. 네, 거기 이현경 배우도 나옵니다. 현경이도 후배. 나온다고? 네, 네. 우리 후배? 아, 네. 와. 가서 보셔야겠네요. 큰일 불매 운동 났다. 하시면 안 되겠네요. 불매운동. 불매 안 운동. 돼. 하면 안 돼요. 우리 둘이 자, 꼭 가야 요거는 돼요. 잘라내는 걸로. 불매 운동 얘기는 잘라내는 죄송합니다, 두 분한테. 걸로. 아, 더군다나 선종남 배우도 네. 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연출이 류주연, 작품은 이승원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 하고요. 연출하고 산수유, 극단 산수유. 어, 네네. 이분도 알아요. 네네. 아주 뭐 불매운동? 계속 작품 없던 계속 걸로 하죠. 했던 친구입니다. 참 이게 연극계는 한 달에 건는 다 알아. 맞아요. 그러니까 식구입니다, 식구. 연극하는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가서 보는 걸로 해요. 위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웃긴 네. 거죠. 네.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도 연극하는 사람 아니고 네. 네. 그 사람은 중앙일보 사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되는 거야? 경기문화재단에 2년 딱 대표한 것밖에 없어.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경력은. 아, 그리고 뭐 혼자서 뭐 문화예술을 취미로 즐기고 뭐 많이 보러 다녔다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거야 문화예술위원이? 그렇죠. 라고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희망을 가지세요. 네. 난 진짜 이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가 사실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아요. 네. 네. 그래요. 네. 오늘 굉장히 진행을 드라이하게 하세요. 네. 지금 제가 약간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목이 이유가 아파서 아니라니까. 계속 시선이 옆자리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 아니야. 눈을 안 마주치려고. 네. 아니, 왜냐면 또 저희 때는 제가 이제 극단에 있을 때는 연출님들은 거의 신이나 다름없잖아요. 선생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혼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는 사실이에요. 예. 아니 이제 뭐 같이 늙어가는데 뭐 편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우리 하울링 끝났나요? 지금? 목욕탕 네, 목소리. 저는 아, 저는 네. 저기 그 숨겨진 4대 장막전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우리 그 네. 잉여인간 이바노프 했던 그 전은 연출. 네, 전원 연출의 네. 마지막 네 장막전 중에 마지막 작품인데 우리 그때 1회에서 잠깐 다뤘었죠. 네, 잉여인간 이바노프 네. 다뤘었죠. 네. 그 연출가인데 네. 동일한 극장에서 네. 이번 공연을 마지막 작품인데 네 장막전 중에 마지막인데 제목은 파더레스. 네. 원래 부정상실로 했다가 다시 바꿨어요? 실제 직역하면 아비 없는 자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제가 네.
너무 세게 붙이셨어요. 압이 연출님이. 없는 자식이라고. 상실의 시대에 반항하는 그 부제가 아니라 카피죠. 예, 카피. 네. 광란의 카피하고를 구분을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그럼. 기획자가 카피. 말이야. 부제하고 카피를. 싸운다. 네. 아, 거기 그대로 쓰여 있었어요. 예. 인터파크 네, 페이지에. 읽어주세요. 예. 상실의 시대에 반항하는 광란의 섹스 파티. 오. 그렇게 강하게 다뤄놓으셨어요. 그런데 오. 이 희곡은 너무 자극적인데요. 안톤 체홉이 네. 18살 때 맞아요. 처음으로 쓴 장막 아. 희곡인데 첫 장막 희극. 죽은 뒤 요절했는데 섹스 파티? 예, 요절한 뒤 굉장히 땡기네요. 좀 땡기실 거예요. 아무튼 18세 이상 관람가고요. 안톤 체홉이 죽은 지 네. 요절에 43 정도 요절했는데 네, 네. 그 뒤로 발견되지 않다가 죽은 지 20년 만에 발견된. 와. 그래서 러시아 지성계 문학계를 한번 발칵 뒤집었던 처녀작이라는 거죠? 네, 처음 첫 장막 희곡 작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날짜 어디까지? 원래는 6시간짜리인데 이거를 어린지 해가지고 2시간으로 압축해서 이번에 다행이네요. 선보일 거고요. 공연 장소는 아트 시어터 문, 네. 공연 기간은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1월 4일. 예, 공연 시간이 평일에는 8시, 토요일 공휴일은 낮 3시 합니다. 딱 공연 시간이 길어서 아. 매일 하루 한 번만 일회?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반호부도 봤지만 배우들이 너무 힘들어요. 네, 이 그쵸, 공연 자체가 너무 네, 그렇죠. 공연이 공연들은. 길어서. 근데 우리 전원 씨 자리가 참 아쉬워요. 그쵸? 우리 1, 2회 때 너무나 우리를 재밌게 재밌게 해주고 해주셨는데. 긴장감 있게. 네. 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안착할 수 있게끔 네. 기대한 공헌을 하신. 또 도와주셨는데 대신 또 새로운 게스트들 분들이 또 자리를 메꿔주시니까, 그렇죠. 메워주시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아니, 먼저 먼저 할까요? 하시죠. 저는 나는 나의 아내다라는 이거는 작품.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작품이. 그래요. 네. 진짜 뭐 사방에서 연극 후기가 막 쏟아지고 있고 네, 추천하고. 그래서 너무 그래서- 매력적인 작품이다. 네. 네. 이게 2003년도 뉴욕에서 초연됐을 때 네. 퓰리처상 받았고 토니상 받았고 오비상 오. 받았고 이거면은 연극계에서 받을 수 있는 상 네. 3개 다 휩쓰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2013년도에 대한민국 연극대상 신인 연극상을 받았었고요. 동아연극상에서 또 신인 연기상을 받았었고, 그리고 2013년도인 것 같아요. 한국 연극 평론가 협회 선정을 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연말에 올해 연극 베스트 3에 들었던 작품이더라고요. 네. 저는 뭐 한국의 상들은 별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네, 어쨌든 계속 소개해 주시죠. 어디서 하죠, 장소가? 예, 지금 장소가 두산 아트센터예요. 네, 스페이스 111. 예, 에서. 네네. 이 작품이 참 독특한 거는 모노드라마거든요. 그쵸? 네, 혼자서 하는 건데 지연준 배우. 지연준, 남명렬 이렇게 두 사람이 캐스팅됐더라고. 근데 네. 지금은 남명렬 근데 씨하고 지연준 씨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살, 20살이 넘어요.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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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명렬 배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요즘엔 TV 드라마나 영화에도 아버지 역으로 좀 많이 네. 나오시는 네. 굉장히 로맨스 그레이. 야, 이분 진짜 인기 많았어요. 제가 이분하고 한번 작품을 했었는데 작품 끝나면 그 앞에 여자 팬들이 진짜 중년의 여자 팬들이 기다리고 그렇구나. 있는 네, 네. 그 정도로 매력. 인상이 좀 부드러우시고 예. 네. 그리고 원래 이분은 원래 직장 생활 하시다가 네. 연극을 늦게 하셨어요. 아.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활동했던 건 대단하신 아니고 분이다. 충청도 대전 네. 쪽에 직장 생활 하시다가 연기에 대한 갈망으로 네. 늦게 시작하셨어요. 어. 그래서 좀 사회적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게 무대에서 녹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난 연륜도. 처음 봤을 때 진짜 혼혈인 줄 알았어. 네. 너무 이국적으로 생기셔가지고. 혼혈은 근데 제가 이국적이죠. 생김새는. 쪽은 이제 그쪽이랑 동남아시아 계열과 혼혈이고. 이왕이면 이탈리아계로 해주세요. 이태리계로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인정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못 본다고 그렇게 막 이태리를 갖다 아니 뭐 붙여놓은 거예요? 안 보이는데 막 무슨 말인지 막 하는 거죠. 막. 예. 네. 오늘 컨디션 좋아요. 저 원래 좋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 일찍 자니까 이렇게 컨디션이 좋잖아요. 네네. 멍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근데 또- 지연준 네. 씨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 친구가 30대 남자 배우 중에서 대학로에서 가장 주목하는 배우예요. 제가- 거기 어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었. 네, SBS 거기서 일단 나와요. 네, 거기서 좀 강렬한 인상을 많이 남겼죠. 저는 에쿠스를 봤어요. 그 올해 했던 에쿠스에 네. 이분이 나왔는데 어. 말근육이더라고. 어, 온몸이. 좋다. 네. 그래서 난 이건 알라는 아니다. 너무 말근육이다. 그래서 처음에 첫인상이 안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친구의 열정적인 연기에 빠져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다음 주에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때 확인해 굉장히 볼게요. 설레는 그런 네. 표정으로 말근육을 보러. 네. 예, 그렇지만 여기서는 안 보여줄 것 같은데. 여성성을 더 많이 네, 보여준다는 네. 거, 이 네, 작품에서는. 네, 네. 아, 예. 또 섬세함이 있으면 좋죠. 예, 말근육의 알겠습니다. 섬세함까지. 이 작품이 그 12월 며칠까지 하더라? 2일부터 12월 27일까지예요. 예, 27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연출이 서두르셔야 또 돼요. 요즘 강량원. 극단공의 강량원 연출인데 굉장히 또 요즘 핫한 네. 연출님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전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어제 아무튼 술자리에서 네, 계속 막 엄청난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4년 내내 네. 강양훈 교수님만 쫓아다니면서 수업 들었었어요. 스토커였죠. 이 정도면 거의. 네. 자, 우리 그리고 이제 지금 이은준 연출님이 네. 또 한 작품을 소개를 해 주실 거예요. 예. 네, 어떤 제가 작품이에요? 소개할 네. 공연은요. 네. 저 소월산천이라는 공연입니다. 예. 소월산천은 저 극단 골목길과 그 퓨전 국악 단체 앙상블 신화위가 함께하는 공연이에요. 앙상블 신화위 저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에요. 네, 정말 연주가 이 훌륭하죠. 팀의 연주를 보고서 난 흠뻑 빠졌는데 검은고의 매력을 완전히 재발견하게 했거든요. 검은고가 아니고 아쟁입니다. 아쟁. 죄송합니다. 아쟁의 매력을 완전히 새롭게 맛보게 했던 네. 우리가 사실 뭐 많이 공연을 보러 다니는데도 네. 검은고 아쟁 잘 구분을 못할 정도로 아니, 지금 다 하는데? 그래요? 다 하는데. 그리고 저기 한마디만 거들면은요, 연주는요, 네.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진짜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네. 아쟁 네. 아쟁의 네. 참맛을 보일 수 있게 해주는 몇 안 되는 그런 앙상블이에요. 그리고 앙상블 신화위가 젊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네, 뭐 젊은 뭐 굉장히 젊어요. 어디까지가 젊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젊은 30대 팀이고 네. 제일 초반. 좋은 이 팀의 장점은 연주를 꼭 약속된 대로 하지 않고 즉흥 연주도 있어요. 즉흥 연주와 재즈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음악의 장르가 재즈라는 게 아니고 서로 잼을 한다는 얘기죠. 예. 연주자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객과 함께하고 또 배우와 함께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앙상블 신화위는 굉장히 훌륭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히 여기 보면은 네. 그 음악적 리더가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작곡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예. 곡은 이제 그 피아노 치는 키보드 하는 친구가 하고요. 이 앙상블 신화의 리더는 선생님께서 방금 반하신 그 아쟁 연주자가 이 앙상블 신화의 리더입니다. 포프하게 이렇게 네네. 비벼대시는 그분. 네네. 키는 작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남자분. 비벼대는 게 뭐예요? 이건 어떤 켜는 거죠. 비벼대는 게 뭐예요? 네, 어떤 작품이에요? 소월산천. 오늘 독을 품었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소월산천은 저기 시인 김소월에 관한 이야기를 연주와 함께 하면서 그의 비극적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작품인데요. 단 이틀뿐 공연이고 이 극장이 워낙 소극장 10월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예매를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예매 이미 티켓 오픈을 한 거예요? 아직 티켓 오픈은 안 돼 있어요. 언제쯤? 하겠죠. 뭐. 예, 곧 곧 아직 할 텐데 날짜는 뭐 원체 그 객석이 작고 2회 그리고 공연이라서 하필이면 또 연말이네요. 딱 보니까. 네, 네네. 12월 30일부터 12월 31일 이틀 딱 공연을 하는 거죠. 저녁 예. 8시에. 예. 네네. 서둘러야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네. 이 소울 그러니까 그 배우 세상이란 극장 자체가 진짜 네. 네. 옛날 배우 세상. 네, 지금 10월인데 그렇죠. 네. 굉장히 조그만 극장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그 배우 김갑수 선배님이 맞아요. 그 대학 내 공간을 연 곳이었죠, 여기가. 그래요. 근데 그분도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공간을 이제 다른 분한테 넘기면서 극장 이름이 바뀌었죠. 10월로. 10월로. 네, 그래서 찾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길가에 있으니까. 아니요. 바로 안쪽인데요. 그 한 블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큰 그러니까 길에서. 또 국악하고 또 연극이랑 같이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 보면 네네. 되게 네,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박근영 연출을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제가 전에도 비슷한 작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기 극단에 대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막 네. 독백 같은 거 하면서 네. 예, 공연 짰던 걸 봤었거든요. 예, 예.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네네. 배우하고 같이 나오고요. 배우는 2분 정도 출연하실 것 같고요. 누구 지금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게 재밌... 오디션중인가 네, 보다. 궁금한데요? 네, 누가 나올지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그러면- 예매를 서둘러야겠어요, 이거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오늘 다뤄볼 작품 네. 속살. 네, 속살. 송아 씨가 제목이 한 번 더. 속살. 예. 속살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제 공연을 첫 공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공연에 저희가 본 거거든요. 그렇죠. 12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연우소극장에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첫 공 진짜 안 봐요. 그쵸? 예. 왜 그런지 아시죠? 근데, 그쵸? 아니,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쵸?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왜 김성수라고 하는 사람은 성질을 못 해갖고 첫 아니, 공을 안 본다 왜냐면 그럴 거 아니에요. 공연마다 달라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어떤 것들은 이제 조금,
첫 곡이 힘든 공연들도 있고 어떤 건 또 이렇게 너무 준비가 딱 완벽하게 돼가지고 첫 곡 같지 않은 공연도 있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예, 그쵸? 여기서는 이제 사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던 건 극단이나 이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공연계 현실은 너무 사실 자기가 자기 극장 갖고 있고 꾸준히 자기 작품을 거기서 만들어 왔고 그러면 네. 첫 공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피하고 이럴 게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쵸. 우리나라는 대부분 공연장을 다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특히나 임대 중에서도 이런 그야말로 보따리 장수 같은 임대가 없잖아요. 네. 네. 그 전에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름 무대 언제 들어가셨어요? 저 월요일 날 들어갔습니다. 거봐요. 아. 월요일 날 들어가서 무대 세팅하고 그러면 배우들은 무대 밟아보지도 못하고 네. 무대 밟아본 게 언제였어요? 저희 월요일부터 밟았습니다. 그래요? 무대는 미리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나마 오전에 이제 무대 작업하고요. 밟고. 그 다음에 한 상태에서 배우들이 밟고, 그 다음에 저희는 연우 무대하고 이게 공동 제작이기 때문에 연우 무대 쪽에서 이제 배를 그나마. 많이 해주셔서 시간적 배려들을. 예, 네. 철야도 하고 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진짜 실제로 선생님 말씀대로 극장을 구하는 일도 힘들지만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그 맥도날드나 이쪽 있는 해화역 쪽에 있는 그 극장들은 전부 상업극들이 전부 점령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픈런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동숭동 극장들. 예, 엄청나게 대관료가 오르고 정말 예. 소중했던 극장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걸 운영을 하는 그 팀 자체가 이미 저희와 같이 연극을 하는 동지들이 극장을 아니죠. 운영을 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제작자나 이렇게 돈이 좀 있는 분이나 뭐 혹은 뭔가 문화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은 어떤 분들이 극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극장 상태도 엉망이지만 맞아요. 상태를 떠나서 이 마음이나 이 작업자들을 존중하는 어떤 네.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좀 보충 설명드리면 제가 극장 운영해 봤잖아요. 네. 극장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사실. 어.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대관료 책정해 놓고 네. 기기별로 그 임대료 빌려주는 책정하면 돼요. 사용료 네. 책정하면 되고. 네. 네. 그래서 뭐 극장 가보면 그런 극장들 많아요. 렌트비. 그 극장 대관료는 싸. 그래서 호쾌하고 딱 가보면 에어컨 틀 때 돈 내라 그래요. 네. 온갖 부가세가 붙죠. 에어컨 틀 때 돈 내라 그러고 뭐 난방 틀 때 돈 내라 그러고 조명기 딱 8대 줘. 그리고 추가할 나머지 걸 때마다? 추가할 때마다 뭐 하루에 대당. 1,000원씩 뭐 이렇게 네. 내라 이래. 네네. 그래가지고 다 짜보면은 있지 돈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네. 나는 근데 그게 선진 시스템이래요. 네. 자기들 말로는. 그게 선진이래. 네. 그리고 상업 뭐 시스템, 상업 시간을 시스템. 딱 정해놔가지고 이제 하루 안에 쓸 수 있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네. 아. 그래서 보통 그러면요 한 9시 정도에 끝나요. 그럼 그 이후는 추가 대관, 심야 대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 제가 이제 운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유혹에 자꾸 끌릴 수밖에 없는 게 심야 시간 누군가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관리자가. 또 그거를 네. 또 안 지키고 믿는다고 이 친구라고 김연희한테는 그냥 철회를 갖다가 줬더니 네. 극장이 엉망이 됐더라고. 그다음에 예를 든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예를 든 거니까. 그런 오해 적 없이 있잖아. 바라고. 밤에 거기서 작업하면서 왜 술을 마셔? 담배는 아까- 왜 피고? 아까 뭐 할 당한 것 수 때문에 지금 있죠, 복수하는 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서로가 지켜줘야 되거든. 네. 화재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밤에 그럴 때는 뭐 담배를 피운다거나 이런 건 또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또 거기서 누군가 지키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걸 또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네. 그걸 지키는 인건비를 내야 되면 또 그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서로가 자꾸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서로가 그래요. 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지켜주고 맞아요. 뭐 갖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극장, 대학로에 있는 네. 극장들이 들이 지금 너무나 그렇다. 다 상업화가 상업화되다 되어가고 보니까 있고, 네. 진짜 보따리 장수처럼 돼서 첫 공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다. 많아서 네. 좀 기피한다. 근데 저기 그렇죠. 상업화란 용어는 네. 좀 고급스러운 용어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저급화되고 그냥 극장이 쓰레기 됐어요. 그쵸. 공간이. 맞아, 저급화된 그래요. 거. 예, 그 공간에 담아내는 그쵸? 그릇이 그릇 안에 담겨진 음식물들 공연들이 좋아야 되는데 늘 극장 앞에 다닐 때마다 불쾌해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정크푸드가 보면 된다는 거 아니야. 짜증나고 또 햄버거 그런 같은 공연들이 그래서 또 길거리에 저희가 삐끼를 써요. 팟캐스트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사람들이 거기서 끌려와가지고 그 뭐죠? 앞에서 삐끼들. 삐끼들을 해서 끌려가서 보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걸 고용하는 나쁜 놈들 그리고 그쵸. 거기에 영혼을 저당 잡힌 불쌍한 젊은 영혼들 네. 길거리 삐끼들한테 표 삼으시면 안 됩니다. 100% 오해하십니다. 들어가서. 맞아.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도 근데 또 리허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습?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모르는 것처럼 하면 또
아, 네. 모자만 짜고 있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쵸. 저는 모자만 짜고 있었어요. 아니, 사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해봤으니까. 진심이에요. 사실 다 해봐서 알지만, 공연 만들고 첫 주는, 그쵸, 어레인지 하느라고 정말 되니까.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우들이 그 공간에 익숙해지는 그럼요. 일이죠. 시간이 필요한 거고. 공간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조명에 익숙해지고 왜냐면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공간과 또 극장의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극장에 들어오면 물론 연습을 했다고 하지만 그 연습실에서 있던 것과는 움직임이 분명히 조금씩 완전히 달라져야 네. 되고 네. 그리고 위치도 조금씩 바뀔 테고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제 뭐랄까 그 공간 안에 쫙 가라앉는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작품 얘기를 좀 할까요, 저희? 대충 줄거리를 짧게 얘기하면은, 정말 짧게 한 줄로 얘기하면 그냥 고교 친구들의 이야기.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필요한 정보를 좀 주시죠.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추억에 살고 있는 한 남자와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억 속에 젖어 있는 한 남자는 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네. 계속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살게 되는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가 2014년뿐만이 아니고 점차 너무 이성적으로 변해가면서 따뜻함을 잃어가고 정을 잃어가고 모두가 이렇게 살기 각박한 현실 속에 근데 한 남자와는 그 속에서 정을 찾고 싶은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보는데 저는 그 장은풍 배우님 상필 역할했던 주인공 배우 역할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게 많이 됐어요. 이런 남자 좋아하신다면서요? 그걸 자꾸 왜 그래요? 연민 간다 불미 그랬어요. 되게 좋아하는 이상형이라고. 결혼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사심을 갖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역할이. 사심 장렬하던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엮어요. 어떤 배우 한 명이랑 항상 또 저번 주에도 남자랑 엮으려고 그러고 이번에 또 민영기랑 엮으려고 그러고 맨날 엮으려고 그러고. 어쨌든 이걸 보는데 그 동심을 갖고 있는 배우잖아요. 역할이 동심을 갖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철이 들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친구들은?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철이 들지 않았다고. 저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중첩이 돼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의 의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추억 속에 살고 있는 사람과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대비인지 아니면 어떤 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대립인지 또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은연중에 나왔던 것들은 뭐냐면 이게 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사회화를 놓고 사회화되는 사람과 사회화되지 못한 사람의 어떤 차이의 대립을 보여줄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좀 말로요? 이렇게 말로가 아니라 작품 내에서 작품 안에서 좀 뭉쳐져서 나오진 않나. 이게 의도인가 이런 거죠. 저는 사실 이 글을 썼을 때 제가 이 주인공한 상필역 같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군가 어울리다 보면 뭔지 모르게 나만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날 피하고 있진 않나, 날 싫어하진 않나. 근데 그들이 나에게 연극하는 사람들 다 느껴본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작을 출발을 했고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한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라는 거를 제가 살면서 느낀 거고 이 작품은 제 처녀작입니다. 제가 글쓰기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작품이고요. 예, 이제 이 작품을 계기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글쓰기가 이제 조금 재밌어지셨어요? 재미있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 얘기를 해도 누군가가 나의 얘기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데서 이제 자신감을 좀 얻었죠. 자신감을 얻었고 아직 제가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뭐 기타 등등이 부족하긴 하지만 꼭 뭐 내가 문학을 하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쓸 수만 있다면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몇 작품 안 되지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몇 개는 쓰고도 공연 못 했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92년도에 극작가로 제가 데뷔를 했어요.
이 친구가 출연했던 토템이라고 하는 작품을 대학로에 선보이면서 데뷔를 했는데 네. 그 작품이 올라가고 나서 그 이후에 공연된 작품보다 공연이 안 된 작품이 더 많아요. 그쵸. 심지어는 제가 아니 100개를 써도 하나만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정말 심혈을 될 기울여서 때까지 쓴 하는 거지 작품이 뭐. 있어요. 네. 그 옥랑 희곡상도 받았던 어미의 노래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광주에 있는 모 단체가 네.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공연 기금에 신청을 해버려가지고 그걸 받고 공연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내일 공연이 되는데 내가 오늘 알았어요. 얼마 전에 저 오세혁 연출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제주도에서. 바로 광주로 내려가서 봤는데 진짜 정말 이제 막 연극의 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막 밤새면서 작업을 하고 다들 막 눈이 막 이러고 내일 공연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공연을 그만둬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왔던 그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 네? 공연되지 않을 그런 희곡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반드시 공연된다는 약속을 하면서 작품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치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지쳐요. 그리고 이렇게 그 팀은 작품이 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작이라고 이름은 썼나요? 네. 아, 그렇게 해놓고 예, 작품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임의로 동의서도 썼겠죠. 임의로 해가지고 네. 아, 네네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오세혁 작가 작품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작가 이름을 빼고 다른 사람 이름을 넣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태가 컸고 사실 오세혁 작가 같은 경우에 오세혁 연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좀 힘들었다면 이렇게 좀 소통을 자유롭게 해서 우리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각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풀 수 있고 또 말로. 갑자기 네. 뭐 돈을 저희가 뭐 많이 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제 도덕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알아봤는데 네. 그거를 저작권 위반으로 이렇게 넣어서 소송을 해도 네. 돌아오는 게 없어. 네. 연극이 흥행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지돼 있어서 그렇게 다만 우리- 이제 그 사람이 다시는 기금을 못 받게는 할 수 있었어요. 우리 게스트 모셔놓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전 다른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작품 얘기를 좀 해요. 근데 네. 오늘 이렇게 딱 나와서 작품 얘기를 네.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바로 강하게 쉴드를 딱 치시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뭐를 나 작품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나 잘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썼던 거예요. 이런 기술은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제가 실제로 솔직합니다. 아, 저는 싫어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 싫으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렇게. 오늘 잘못 얘기하면 오늘, 또 갑자기 내가 앞으로 전화했을 연락하지 때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연락하지 말라 이럴 수 있겠네 진짜. 네. 작품 아, 얘기 좀 무서워. 해봐요. 예. 자 일단 일단 그 네? 작품의 의도를 네. 좀 제가 질문했는데 대답은 완전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추억이라고 하는 코드와 현실이라고 하는 코드를 대비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모든 게 이제 켜켜이 쌓여가는 거겠지만 가장 제가 주제로 생각했던 거는 모두가 솔직하지 않은 인간들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솔직해지지 못한 거냐. 네. 예, 그것이 주제고요. 여기에 이제 뭐 사회성이나 뭐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이게 연극이고 어떤 사람들을 그러니까 좀 소규모의 사고로 이렇게 네. 끌고 온 거죠. 소규모의 사회로. 그래서 이렇게 뭘 숨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추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도 옛 친구들이 많이 떠났고 각자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어떤 친구들은 결혼해서 또 못 만나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상필이가 친구들을 모이기 위해서 막 사고도 좀 치면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자고 그게 그렇게라도 해서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돌아가고 싶고. 중요한 얘기를 해서 그 상필이가 사고를 치는 게 일부러 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구들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잠깐 이제 연극 초반에 나오는데요. 그 형기가 오니까, 야, 내가 너 얼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짠했어, 하는데, 진짜. 네. 사실 이제 관객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가게 일부러 장치를 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너무 처음부터 인물이 너무 비극적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전 관객들이 봤을 때도, 아유, 진짜 만나기 싫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극을 보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에 대해서 서로 각자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상필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렇게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크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릭터인데
네. 상필의 캐릭터가 많이 혼란스럽지 않나 그럼. 그러니까 상필이 실제로 그 과거에는 굉장히 화려했던 친구잖아요. 네. 친구들한테 배려도 그렇죠. 잘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절망감에 휩싸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망감의 실체가 네.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망감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사람을 갖다 그 어떻게든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느끼는 절망감이었는지, 그래서 사회가 자꾸 나를 살인자로만 보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생기는 절망감인지 뭔지 이런 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친구들한테 느끼는 상실감만 있거든요. 절망감과 상실감이 같은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보는 분들이 이 일부러 사고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은 짠한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다라는 그런 식의 인상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원하는 의도를 살리는데 좀 방해를 받을 것 같지 않는가요? 왜요? 나 이런 적 많아서 이해되는데 나는. 나 친구들한테 일부러 술 먹고 전화해서 막 힘든 척하고 전화하고 막 그러는데 무슨 일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그 느낌이 이런 얘기 너무 난 쉽게 이해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나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관객들이 청취자들이 모르니까. 청취자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게 일관성이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연극이라는 것이. 저도요. 예,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게 선생님 솔직히 말씀하셔서 일관성 있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그 현상을 볼 때하고 네. 그 중심을 볼 때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여도 그 내부에서 일정한 그 코드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그것의 삶의 일관성이 보이게끔 만드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파편들은 파편인 채로 뭐 혼란스럽거나 이렇게 내버려두고 그렇게 되더라도 어떤 코드를 가지고 딱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꿰뚫어질 수 있는 일관성이 상필이가 친구를 그리워하는 그거 딱 의리 있었어요. 하나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일관성이고 친구를 항상 그리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외로움, 그 일관성에서 이제 나오는 그게 숨겨진 거지만 그 일관성에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고를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친구들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뭐 일관성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되게 뿌듯하네요. 이 연극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논쟁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공했습니다. 저는 관객들도 나가서 그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술집에서든 뭐 공연이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든, 그리고 나는 뭐 이런 장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이런 장면이 좋았다, 혹은 나는 저 사람이 꼭 나 같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 친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도 내 친구 누구한테 저런 적이 있어, 혹은 나도 이렇게 사는 적이 있어 하면서 일단 술 한잔 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두가 같은 시선으로 연극을 봤다라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슬픈 일인데, 모두가 다르게 나는 그런 게 중점이 아니었나? 저런 게 중점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더 좋습니다. 굉장히 연출님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자꾸 연출들은 의도를 담아서 그거를 자꾸만 심어주려고 하잖아요, 관객들한테. 근데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거를 가지고 그걸 만들고 거긴 딱 내 역할이고 그거를 보고 평가하고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는 딱 관객 몫으로 남겨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롤러장에서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재밌다, 이런 부분에 또 재밌어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술 마시고 막 횡패 부리고 이런 거에 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들 왜 여자 둘을 앞에 두고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공연 보면서 상필의 내밀한 진실의 그 커플이 벗겨지기 전에 실은 남자들 세계에서 그가 받은 상처 저렇게 그 외화로 외부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방법, 저런 친구들 되게 피곤해요. 우리도 그래서 여기서 나이 들어가면서 피곤하잖아요. 그쵸? 피곤하는데 근데 문제는 저 친구의 내밀한 그 비밀이 초반에 너무 눈치가 까져요. 봤을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아까 말한 모두의 김효선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아무튼 그런 내용보다는 아무튼 저 친구의 비밀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금방 눈치를 쳤어요, 저는. 해보죠. 저는 사실 이 작품이 반전이 중요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할 얘기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은 어떤 캐릭터를 갖다가 형성해 나갈 때 배우도 그렇고 또 보는 관객들도 그렇고 네? 계속 일종의 어떤 사람의 삶을 관찰을 하면서 퍼즐 게임들을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퍼즐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뭐 좋은 퍼즐, 나쁜 퍼즐, 뭐 혹은 뭐 A 퍼즐, B 퍼즐을 갖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퍼즐들이 이게 나름대로는 탁탁탁 이렇게 맞춰져 가는 그런 재미들 속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연 볼 때. 그런데 특히나 연극은 이제 삶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말한 이 얘기가 뭐냐면 초반에 이미 뭔가 아주 강렬한 숨겨놓은 것들이 있다라고 관객들은 알고 심지어는 우리 현이나 나나 이렇게 처음에 누구 죽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첫 장면에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 뒤에 가서 그게 나오는데 한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 그것도 또 그런 식의 그 모자. 그렇죠. 모자를 그렇게 살해를 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또 절망감이라든가 또 그 범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런 것들을 상필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공포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고 이런 걸 풀 수 있는 게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한테 그런 응석을 부리고 싶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중첩이 돼 있어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상필이가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신 건 아니죠? 예. 그럼 바보가 아니면 다 알죠. 그럼 마지막에 그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작가로서 그러한 이야기 자체를 충실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은 충분히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 중심의 어떤 그 미해결 과제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물론 연극은 삶이랑 달라가지고 실제로 연극 한 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하나의 강렬한 중심 과제로 집중이 되는데 근데 그 과제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의도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냥 그대로가 의도였던 것 같네요. 저 의도 없습니다. 저 의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보는 것 같아요. 저 가끔씩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연극을 글을 쓰기도 하고 연출도 하지만 사실 연출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텍스트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글을 안 쓰고 어떤 텍스트가 있다고 하면, 저는 진짜 생계형 작가거든요. 작가들이 글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쓰는 거예요. 저는 내 작품을 아무도 연출을 안 해줬어요. 제가 연출까지 하고 있어요. 아유, 진작만 날 걸 그랬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만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연출가로서는 연극을 보면서 연출가라는 건 결국엔 최초의 관객인데, 관객으로서 내가 불편한 거, 좀 이랬으면 좋겠는 거, 혹은, 이러면 더 연극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배우들한테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기해주고, 이런 것을 저는 그렇다면 제가 연기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배우분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그분들도 역시 제가 예술가란 말을 할 때마다 되게 부끄러워지는데, 배우들은 예술가잖아요. 예술가들이 자기가 자기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요. 이제 작가로서의 의도가 이제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작가로서 부족하면 연출로서 좀 채워넣고 그래야 되는데, 작가도 연출도 저니까 너무 귀여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제 연극의 의도는 이렇기 때문에 이 연극을 이렇게 봐주십시오라고는 저는 단 한 번도 얘기해본 적도 없고, 그 모든 것은 관객이 결국엔 이 연극이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릴레이의 마지막 선수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의도 물어보면 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 예를 들면 햄릿의 의도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각자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햄릿의 비극적 삶과 혹은 고난이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복수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또 그걸 어디부터 출발했냐? 저 사람으로 뭐 클로디어스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뭐 사촌과의 이런 관계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저 의도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여기 나는 맨날 그 작품 의도 쓰라고 그러거든요. 예. 연출에 대해서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네,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이렇게 뭐 지원금 신청서나 뭐 하면 자꾸 작품 의도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쓸 수밖에 없고요. 써야 되니까. 네, 쓸까. 그거 안 쓰면 사실 서류 위로 떨어져요. 네, 그리고 그런 글을 못 쓰는 연출가들은 돈이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지원금을요. 이 의도 때문에. 어제 우리 이윤진 연출의 매력이 막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네. 난 어제 관객으로서 어제 공연 보면서 옆에서 좀 조시더라고요. 좀 초반부에 보험사 직원 그 배우가 저랑 이전에 제가 공연을 했던 동역 배우인데 네, 그러시구나. 제주도에서 분명히 산 걸로 알았는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올 초인데 올 후반에 올라왔고요. 얼마 전에 저 장우재 연출님의 미국 아버지에도 출연했어요. 그 작품도 다들 참 그래서 아까웠어. 연기 다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공연 보면서 이 속사를 보면서 이 일전에 소개됐던 공연이 또 하나 있어요. 멤프로머스라고. 네네네. 소개됐고 예전에 제가 또 했던 공연 중에 12명의 배심원을 다룬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보고 이 공연도 관객으로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특정한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후반부에 나타나는 장례식장. 네, 그거는 우리가 공히 인정했던 거예요. 차라리 이 무대의 주된 그냥 장례식장을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장례식장을 찾아오는 친구들의 이야기로 그림이 좀 그려지면 그리고 도망도 못 가게 거기서 치열하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관계성에 대한 비밀들이 한꺼풀씩 벗겨져 가면서 관객들이 이 퍼즐을 맞춰가는 게임을 했으면 이게 좀 밀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고버전을 하나 써서 속살 2가 나와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도대체 저는 이제 작가가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대부분 남자인 줄 아시더라고요. 남자이거나 뭐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성적인 터치가 좀 있는 작품이니까 사람들이 남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랄까 굉장히 본능적으로 이 사회의 한 부분을 이렇게 꽉 틀어지고 있는 그런 재주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속살에서 잔펀치가 많다. 그러니까 잔펀치. 큰 펀치를 숨겨두고 있는데 너무 잔펀치의 체력을 많이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펀치들을 좀 딱 이렇게 좀 정리하고 제대로 숨겨져 있는 큰 펀치를 정확하게 꽂아 넣는 그런 작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공연을 보면서 좀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필이라고 하는 깽판 치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는 친구네 고깃집에서 주로 뭐 밥이나 술을 뜯어먹고 또 보험회사 친구한테 또 뭐 금전적인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사고 칠 때마다 동생과 형사인 친구가 뭐 막아주고 이러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좀 센 사고를 또 치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에 폭행 사건을 그것도 외국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친구의 가게에서. 친구 가게에서. 그래서 그거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금들을 다들 나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인 예전에 이 상필이의 여자친구였던 그런 여기 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대신 내주죠. 그런데 돈을 대신 내주고 나서 그 진경이가 이 상필이한테 굉장히 심한 말을 좀 하고 되죠. 그리고 2주 정도 행방불명이 돼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자살한 상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제 비밀이 밝혀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 구조인데 선생님 진짜 정리 잘하시네요. 저 그거 하나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구조 요대로 써가지고 저 어디 신청서 내시면 될 거예요. 네네네. 줄거리 바로 나왔네요. 그런데 이 우리들 생각은 장례식장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지금 선생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명확히 그 연극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 장례식장에서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거슬러 갔던 희곡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아마 김태웅 작가가 썼던 작품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건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뭐 또 이것저것 극작술 배워보면은 리추얼에서 시작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장례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리추얼이니까 제식이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딱 시작해서 거기에 오는 친구들이
하나씩 그런 자기가 작품을 하나 쓰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다가 가지고 나타나고 남의 책임들을 하나씩 이렇게 밝히다가 결과적으로는 뻥! 그 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상필이는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극중극 계속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얼마든지 연극이라는 게 그런 상황이니까 장례식이라는 공간은 또 모든 게 많이 절제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거기에다가 색깔만 부여해주면 다른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옛날 얘기들을 갖다가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훨씬 더 희곡적으로 구조는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또 다음에 그런 내용의 글을 하나 새로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얘기하러 왔다가 무슨 단상이 생겨서 다른 희곡을 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 속살이란 작품 계속 하실 거잖아요, 또. 처녀작이니까 아무래도 좀 애정이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공연하면서 소소하게 이렇게 좀 몇 개 이렇게 더 내가 요런 게 좀 그렇구나 이런 지점들이 있고 사실 모르겠지만 어차피 희곡이라는 것은 배우를 만나야지만 살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또 다른 배우를 만나면 또 다른 식으로 연극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뭐 다른 연출을 하거나 다른 배우가 하면 충분히 바뀌지만 그런 솔직한 얘기로는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그 배우나 것을 떠나서 한 권의 그 짤막한 이야기나 소재로도 흠잡을 수 없이 꼼꼼히 수정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런 처녀작인데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밀양연극제에서 상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 적혀 있진 않은데. 예. 밀양연극제에서는 제가 앙상블 연기상 배우들이 받았고요. 거창연극제에서 은상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남자 연기상 받았는데, 그때 이제 배우들하고, 지금 배우들하고는 안경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동일합니까? 바뀌었습니다. 예. 이 작품이 계속 공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잖아요. 보면서. 그러니까 작품 안에 있는 긍정적인 문제 제기와 열정들이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표출이 되는 그런 고민들을 왜냐하면 브레이트 작품도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억청어 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 공연을 하면서 바꿔 나가서 수정하면서 사천의 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살은 이제 먼저 계속. 처녀자국이라고 하는 건 저도 처녀작의 그 문제제기 의식을 아는데 제가 처녀작이 사실은 토템이란 작품인데요. 이제 여기 근데 그 전에 이제 습작들을 대학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항상 그 기억들이 나죠. 그 중에서도 떡을 물어 왕을 정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또 그것도 우리 선배인 작은 신화의 최용은 선배는 몰랐다고 나중에 발뺌을 했는데 작은 신화에서 워크숍 작품으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가서 했더라고 공연을. 근데 선배님 극단이라서 말도 못 했는데 어쨌든 그 작품을 처음 썼을 때 그리고 계속 고쳐나가면서 지금도 고치고 있거든요. 뭐 그게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러듯이 고쳐나가면서 조금 더 정제돼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배우들이 더 아주 에너지틱하게 앞으로 욕심을 가지고 이 작품을 더 멋있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이렇게 드라마톡으로 고용을 해줄 수 있든지. 저는 그리고 작가나 연출의 의도가 대부분 말미에 중심 인물의 입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중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상필이 했던 그런 말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나레이션으로 깔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면 고백하자면 오늘은 엔딩 대사가 다른 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고백하자면 저는 그게 너무 선언처럼 제가 들려서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 작품을 하면서 계속 지금 마지막까지 가기보다는 계속 좀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그 대사가 너무너무 안 풀렸어요. 엔딩 대사가 너무너무 안 풀려서 사실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어제 이제 관객하고 만나면서 이걸 깨달은 거죠. 마지막 대사가 생각이 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만 공연을 볼 때와 이제 이 관객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관객들의 기운과 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느끼면서 내가 마지막 대사에서 굉장한 미스를 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사실 어젯밤에 가서 썼고요.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건 좀 숨겨놔야죠. 그리고 또 하나 보러 가겠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공연 보면서 가장 텐션 소위 말해 경직도 없고 가장 풀어져서 무대에서 잘 녹아있던 배우가 여자
친구했던 진경이란 배우인데 역할을 만든. 그런데 좀 우리가 아쉬움이 연기로서는 최고점을 줬어요. 그 역할이 그 상필과의 관계에서 주요한 키를 갖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더라. 너무 여기 적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비중이 그 친구로 인해서 뭔가 풀려나가는 뭔가 좀 사건이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안 보여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어요. 일단 농담을 한마디 하자면 제가 여자보단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온통 멋있는 남자들이 많이 나오죠. 키가 막 187 막 이렇대요. 누가 187이야? 제가 남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무대에서 바라보는 성기 씨. 태훈 씨. 186, 뭐 187, 뭐 손님으로 나왔던 이 친구. 그 이분도 키 크시지 않아요? 김동원 씨도 키 굉장히 커 보이죠. 나보다 작았어요. 저는 되게 인연이라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 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뭐 연극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되게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배우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정 많은데 뭐 너 이제부터 연락하지 마. 예, 정 떨어졌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뭔가를 바라거나 혹은 그 관계를 지속하면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하는 때는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배님한테는 전 선배님이 싫으니까 저한테 자꾸 이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많이 욕먹었죠. 웃겨. 근데 어쨌든 그럼 이 배우들을 다 인연이 깊나요? 맞습니다. 배우들은 전부 인연이 깊은데요. 일단 상필 역했던 은풍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오빠예요? 예, 저보다 한 살 오빠입니다. 나이가 도대체 이 은풍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동안인 거야? 꽤 저도 대학에서 오랫동안 봤는데 좀 동안이에요. 은풍이 오빠 같은 경우는 국립극단 배우였어요. 예, 국립극단 배우였는데 저랑 그 연수 생활을 1년을 같이 하면서 그 당시에 오빠가 저랑 집이 가까워서 국립극단 연수생이었어요? 예, 제가 연출부 연수생이었습니다. 여기는 배우 쪽이고 제가 알기로 맞죠? 그래서 배우 쪽이고 그래서 동네에 그때 돈이 없었어요, 오빠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매일 술을 사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장은풍 씨의 연기는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만든 게 아니고. 만든 게 아니야 전혀. 그래서 술을 그리고 김현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살아있는 거야 그 연기가. 맞아, 얘기를 좀 들어봐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쓰레빠 신고 다니는 이 연기. 돈이 없어서. 자꾸 술을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돈 좀 갖고 다니라 그러면서 집 근처 집이 가까웠어요. 차로 5분밖에 안 걸려서. 근데 또 사달라는 사람이 꼭 자기 집 앞에서 사달래요. 우리 집 앞으로 안 가고. 돌아갈 차비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감자탕도 사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드라마도 찍으시고 이제 좀 돈을 많이 버시니까 이제는 내가 오빠 술 사. 그러면 이제 오빠가 사시고. 그러면 돼요. 이러시죠. 그리고 이 경식이라는 오순태라는 친구는 제 고3 때 연기학원 친구예요. 너무 잘 어울렸어요. 진짜 고깃집 정말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비주얼이시네요. 네. 그래서 고3 때 이제 연기학원 동기인데요. 제가 연기학원을 한 달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이 순태 씨랑은 학원에서 만난 거보다 밖에서 그때 고등학교 때니까 이렇게 뭐 그냥 놀면서 만났냐고. 그래서 만나면서 이제는 한 17년 이상의 이제 우정이 있는 건데. 고등학교 때도 술 마시고 만난 거죠, 분명히.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사실 연극을 같이 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순태라는 친구가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속살이라는 작품을. 그래서 야 좋아하면 한번 해봐야지 우리 같이 하자. 이분들 매체 좀 나오시는데 영화하고 드라마에 그러시죠? 네네네. 그리고 이 안경역을 하는 친구는 제 대학교 1학년 후배고요. 마찬가지로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진경역의 승희 씨도 대학교 후배고 이호열 씨 같은 경우는 저 극단 골목길에서 저도 이제 골목길에 있었지만 7년 이상 그 꾸준하게 극단 뭐 기획 일도 도우면서 형사역 아니 안경이요. 안경. 예, 그랬던 굉장히 친구입니다.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시고 저도 있을 때 같이 봤는데 되게 배울 게 많은 선배님이세요. 끝까지 남아서 배우셨어야죠. 그리고 이 승혜 씨 같은 경우에 진경역 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극단 여행자 배우입니다. 양정우 연출 맞다. 여행자. 어디서 봤나 그랬더니 여행자 작품에서 봤구나. 예. 뭐 학교 후배기도 하지만 제가 그 승혜 씨하고 한번 워크숍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워크숍을 한번 하는데 승혜의 어떤 느낌이 좋고 그런데 이제 여행자는 움직임 위주의 극단이니까 그렇죠. 늘 갈증이 있죠. 승혜가 한번 이렇게 대사 연극도 좀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승혜와 함께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동혁 씨 같은 경우는 저랑 인연이 없는데요. 제가 직원으로 나온 예 맞아요. 근데 동혁 씨를 무대에서 보고 제가 한번 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수소문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수소문하고 제주도에 있는 동혁 씨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아까 제주도에 저랑 작업을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동혁 씨가 이제 저는 제주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 꼭 올라와서 한번 같이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동혁 씨랑은 이번에 사실 처음으로 만났고 이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또 상준이 역을 했던 김동원 씨를 주목했거든요. 예, 동원 씨는 팬이 많죠. 동원 씨가 참 잘생겼고 잘 기가 막힌 호남인데다가 그리고 지금 아직은 좀 뭐랄까 허세가 좀 있지만 근데 잘만 좀 다듬어 주시면 꽤 좋은 배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서 이 보석은 구하셨나요? 동원 씨도 저희 극단이 아니지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골목길 단원이고요. 동원 씨는 저기 국립극단에서 빨간 버스를 할 때 오디션을 보러 왔어요.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하는 허세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소박하고 굉장히 정직한 친구예요. 무대 위에서도 정직하고 그러니까 뭐 투박할 수 있고 뭐 세련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동원 씨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이 그 그래서 허세 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역할이 왜 저는 뭐 그렇게는 안 봤고요. 아무튼 아마 그 이야기였을 거예요. 지금 좀 투박하거나 아직 좀 정제가 안 된, 정년이 안 된 듯한 느낌. 네네. 그래서 좀 그런 건데 몸의 균형이나 스타일이나 저희 남자는 또 남자를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가 주는 어떤 소위 말해서 조금 이게 비속어인가 좀 간지, 몸매 간지도 좀 있어보고 좀 아무튼 균형이 잡혀 있어서 저 친구는 좋은 연출가와 좋은 작품 또 좋은 동료들과 같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저 친구는 저 나름도 눈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될 것 같아요. 훌륭한 배우. 옛날에 동원 씨는 지금 많은 연출가들이 탐을 많이 내고 있어요. 옛날에 저 청춘 예찬에 박해일 씨 보는 것 같았어요. 동원 씨가 올해 청춘 예찬 했을 때 청년으로 했습니다. 저 봤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매력 있었어요. 진짜 매력 있었어요. 근데 왜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그때는 되게 거칠고 정말 남성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들면서 어제는 은풍 씨한테 빠져가지고 참 세상에 참 이런 식으로 말이 달라지는구나. 은풍 씨한테 빠진 게 아니고요. 은풍 배우님이 조정석 배우님이 그러니까 되게 조정석 비슷한 배우의 것 필이 같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조정석 뭐 이러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나도 관객의 입장에서 좋아할 수 있는 연거푸 거지. 막걸리 2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다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송아 씨가 이 갈피를 못 잡고 여러 남자를 좋아하는군요. 네, 저는 팔랑귀라서 좋아요. 제가 남자들의 매력을 캐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가 봐. 모든 남자한테서 매력을 찾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매력 못 찾으신 남자들은 저에게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송아 씨가 좋아하는 그 이상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아저씨구나. 제가 딱 좋아하는 상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나 동남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잠깐만요. 내가 요만큼 소개해놓고 은우하고 태훈이 미니 소연을 얘기 안 하면 이건 은우는 그 현기역했던 친구인데요. 은우 씨는 제가 서울시 극단에서 박재영 선생님께서 햄릿 연출하실 때 오디션장에서 만나가지고 그 후로 저희랑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정말 캐스팅이 정말 다 형사예요. 딱 형사. 보이스가 정말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인상 같은 경우도 비범하죠. 이제 강하고.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태훈이 미니 소영아, 니네 얘기는 안 할게. 넘어가자. 왜 역할 작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자. 네. 그 연기 얘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시도록 하죠. 저는 이번에 조금 굉장히 좋은 그릇들인데 근데 좀 세게 나왔다 연기가. 그건 어떻게 요구하셨나요? 세게 나왔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저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감정이 좀 과잉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 그거는 좀 싸우고 이럴 때. 너무 리얼해도 또 리얼하다는 표현이 또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좀
그 관객들한테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도를 하신 건지 여쭤보려고요. 의도는 없고요. 늘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송아 씨도 아시겠지만 네. 제가 감정이 되게 끌어올리시면 패고 그러세요? 제가 되게 이성적 인간이 아니에요. 되게 감성적이고. 저 잠깐만 지금 계속 우리 방송 잘못하면은 지금 탁자 엎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알아요. 근데 연출만한테도 이걸 아니 왜 송아 씨가 이렇게 목숨 내가 걸고 이렇게 실드를 쳐주는지 눈을 내가 못 마주치는지 이유를 알겠죠. 저도 대학로 이 감정으로는 최고봉인데 지금 여기 나이 들어가면서 방송이라서 언니 연출 언니님이 순아 언니님이 순화돼 있는 거예요? 순화가 되어 있는 거지. 야 이제 사석에 야 이런 말은 나오죠. 자 머리를 지금 네. 갑자기 풀고 계십니다. 네. 전투 모드로 돌입하는 것 같은데. 저 근데 진짜 착해졌어요. 네. 아, 그래요? 나이 들어가면 착해져야 돼요. 네. 아마 이거를 혹시 옛날 동창들이 본다면 듣는다면 정말 웃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쩌다가 연극을 하게 됐지? 뭐 이러면서. 혹시 그때는 좀 껌도 씹으시고 그 오아시스가 저희 동네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이거든요. 저 신대방 사거리에 있던 사라진 오아시스. 영등포 쪽. 아마 저 대림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재진 선배님이 그쪽에서 오랫동안 고깃집을 하셨던 분이라 영등포 쪽에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대방 영등포 그쪽이 강력한 동네랍니다. 아무튼 서울에서 아주. 이 은준 연출님이 제가 알기로는 연배가 90년대 세대, 그 90년대 학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쵸? 예, 그 7학번입니다. 그때까지도 그 롤라장이 있었을 리가 없다고 우리가 막 그러셨잖아요. 왜냐면 저는 강남 살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때 타러 다녔어요. 아, 초중고등학교.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애기니까 그 예쁜 언니들이 제 손을 잡고 귀엽다 하면서. 그때는 귀여우셨군요. 예, 롤러장에서 뭔가 좀 약간 폭력적인 걸 갖다 습득하셨지 그전에는 귀여우셨다. 뭐 롤러장에서 저희 아버지 왜 저를 롤러장에 데려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네, 롤러장에서 많은 언니들을 봤죠. 네. 그랬군요. 그때 기억으로. 네. 제가 70년대 탔는데 꽤 80년대 초반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롤러스케이트가 유행했냐면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저 때도 저는 지방이라 그런가? 저희는 저도 고향이 지방이라서 늦게 내려왔어요. 그 문화가. 여기는 목포 촌놈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우레탄 바닥 있잖아요. 녹색의 우레탄 바닥. 맞아요. 약간 둔덕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를 점핑을 잘해야 여학생들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녹색 바닥이 그 롤러가 정말 짝짝 잘 달라붙잖아요. 나이 31살에 지금 롤러장을 이렇게 잘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때 노래가 그거 아니야? 뭐 헬로 미스터 몽키 그건 진짜 옛날이고. 네, 런던 보이스 런던 나이 이거죠. 90년대 유로 댄스들. 그 씬을 보는데 이거는 절대로 겪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꼬시는 거나 이런 그 대사들이 정말 살아있잖아요. 경험에서. 그 당시에는 뭐 롤러장이 클럽 같은 거죠. 그렇죠. 네. 클럽 같은 지금으로 거죠. 변형된 클럽 같은 거고 롤러장에 DJ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 롤러장 문화에서 클럽 문화로 굉장히 급격하게 딱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90년대 학번이면은 롤러장을 진짜 어렸을 때 경험했을 텐데. 제 기억에 롤러장이 있다가요. 락카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90년대 문화예요. 네, 락카페가 생기다가 이제 그게 나이트로 발전을 하죠. 예. 이제 나이트에서 지금 이제 클럽으로 아니 나이트 전에 하나 또 있어요. 유흥 전문업 스탠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면서 노래도 그냥 부르는 그 스탠드바가 가라오케? 약간 그런 게 가라오케 그거는 좀 사이드고 지금 춤추는데 얘기하잖아. 전문가를 모신 것 같아요. 제 청춘의 비밀이 다 밝혀져서 미안합니다. 저 거는 잘 여기는 노래 부르는 데를 좋아해가지고 춤추는데 여기는 잠깐 콜라텍 같은 것도 있었어요. 콜라텍은 포항에 콜라텍이 많거든요. 콜라 먹으면서 고등학생들 노인들 요즘 거의 가는 곳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곳을 이렇게 섭렵을 하셨다는 거군요. 제가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까 아버님 따라갔다고 그러잖아요. 롤러장만. 네. 그래서 연기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과잉된 감정이 좀 과잉된 그런 것들이 좀 의도된 것이냐 이런. 했더니 감정적이라서 제가 좀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확 폭발을 해야지 이게 좀 우연해. 그래서 그게 그 뭐죠?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하면
저는 아주 쉽게 노트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심심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혹시 짜고 매운 거 좋아하시고 그러세요? 네네. 근데 나도 그 부분은 되게 비슷하게 느꼈는 게 싸우는 씬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근데 그 씬들이 싸우는 힘이나 그 강약이 거의 다 비슷해서 어떨 땐 좀 약한 게 있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어떨 때는 터지는 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화가 계속 터져서 그 힘은 저도 분배가 필요하다. 네네. 그 조절이 그쵸, 강약 그쵸. 조절을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리듬이 좀 더 리드미컬하게 싸우고. 예. 그래야 몰입되는데 그래서 좋았어요. 동의합니다. 오늘 가서 노트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 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해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연출님이 사회성이 없는 작품이고 이제 넣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우리 시대 지금 취업난이 많잖아요. 그리고 잉여인간들도 많고 그중 하나도 나이고 이걸 보면서 굉장히 사회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상필 역할이나 안경 이런 애들은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안경이 자기 하나쯤은 사회에서 할 것도 없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한 20대부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대변을 해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필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넓게 본다면은 예술 하시는 분들 같은 입장에 서 있고 나머지는 이제 회사원이나 어떤 정규직이나 그런 정상적이라고 전문직이나 이런 계통의 일을 하시는 분들로 치면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상필이가 예술하는 사람으로 치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회구나 지금. 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빈대붙는 것 같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얘기가 이 작품에서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작품 말고도 연출님께서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태일 열사의 봤었어요. 저 소재로 불씨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좀 아까 송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성에 관한 문제는 사실 이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나 혹은 이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게 이 사람들 잘못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내가 더 크게 가지고 갔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회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피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조금 더 큰 문제 의식을 갖고 더 꼼꼼히 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서 그럴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드라마 터구나 이렇게 좀 고용을 자꾸 하시면. 40은 여기 있었어. 보완되면 훨씬 관객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게 없으면 또 장점은 사실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지금 이 연극과 같은 외로운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몇 년도에도 큰 상관은 없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그때 이것이 과연 이게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의 문제인가 세상은 왜 이렇게 돼버렸나.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서로 좀 나눠 먹고 나누고 정스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저희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후딱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금방 갔죠? 어떻게 마지막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 일단 별점으로. 별점 전에. 별점 주시죠, 별점. 별점. 예. 원래 별점을 주는 건가요? 네, 모든 작품을 네. 저는 정말 싫어하는데요. 항상 평론가님이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착한 대표님과 저를 꼬드겨가지고. 요새는 이제 안 착한 걸로 나가려고. 알았어요. 네, 먼저 평론가님. 설레네요. 저는 마지막에 하잖아요. 네. 그래요? 송아 씨. 제가 먼저 송아 씨 먼저. 저는 4.0 드리겠습니다. 왜? 왜 맨날 비웃어요? 내가 점수를 주면? 아니라 5개가 만점인가요? 네, 5개. 우리 송아 씨는 정말 착해. 천사야. 모든 작품을 보고 거의 모든 작품 4.0을 주는 거야. 또 티가 나게 또 5점 이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 또 4.0 이렇게. 3.5 받은 작품분 어떡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언제 3.5를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떡하라고. 그래서
저는 왜냐면은 저를 대변해주는 것 같은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점은 아까 전에 저는 좀 공감했던 게 잠펀치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된 거는 있어요. 그래서 잠펀치가 좀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1점을 뺐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3.5점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1.5는 왜 또 극단 창단 기념 공연이니까 창단 공연이죠. 창단 네. 공연이니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5는 잃은 그 부분이고요. 네. 남겨뒀던 부분이 0.5는 네. 공연에 대해서 제가 관객으로서 가졌던 좀 아쉬움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첫날이었으니까 네, 앞으로 첫 공연이요. 2주 정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14일까지. 0.1씩 더해가면 그 1.5가 채워질 것 같아서 계속 3.5로 했습니다. 발전해 나가야죠. 말은 잘하네. 참 계산 순간 했습니다. 네. 예. 네, 평론가님.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려고 할 거 안 했어. 그래서 사실 저는 객관적으로 2.5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성취는 그렇다. 그런데 0.5점을 더 드렸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들을 봐서 안타까웠던 거고 그리고 그런 가능성들이 앞으로 공연을 하면서 더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 충분히, 창단이고 이제 창단 공연이고 또 연출님을 봤더니 정말 연출님이 갖고 있는 똑똑하시고 똑똑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파워풀한 그런 그야말로 연극이라고 하는 예술에 이제 정말 몰두해 있는 그런 모습이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제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30대만 해도요. 집 뛰쳐나와가지고 다시 연극 시작하고 이혼한다고 하고 그럴 때 그때의 제 모습이랑 너무 또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점수를 더 드려야 되겠다.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다음에 저 다음 공연하실 때 선생님은 저기 정가 내고 할인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담인데 저희 무서워. 갑자기 굉장히 섬뜩한 칼이 여기 싹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아 지금. 우리 연출은 극단이 파수꾼인데. 나도 제목 이름이 파수꾼인 거 되게 궁금하죠. 이 파수꾼 이야기 다뤘던 연극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파수꾼 이강백 선생님 곡 중에 그래서 있죠. 그 공연을 너무 했는데. 그런 의미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의 기관지가 파수꾼이죠. 예, 맞습니다. 경찰의 임무를 띈 아무튼 사주 경계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극단 이름도 마음에 들고요. 이유가 왜 파수꾼 탄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제가 파수꾼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고집이 굉장히 세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고 지키겠다라는 어떤 내가 잃어버렸던 어떤 정신이나 그리고 내가 잃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 극단 자체가 이 연극 너무 거창한가? 연극을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저급한 어떤 곳에서 저급한 문화 말고 우리가 이 극단은 연극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지켜나가겠다는 의미에서 파수꾼이고요. 또 하나는 속살이랑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정이나 따뜻함 혹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어떤 태도 이런 것도 지켜나가야 되고 제가 옛날에 호밀밭의 파수꾼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기도 했어요. 그 책 좋죠. 예, 인상 깊게 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연극을 지켜나가야겠다라는 연극이라고 말하기는 좀 거창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켜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여기 또 파수꾼이라는 그거 만들게 된 그게 인간의 심장으로 정직하게 바로 지켜보자 해서 만든 단체라고 이 말이 저도 딱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장으로. 알겠습니다. 정직하게 바로 지켜보자. 그리고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청취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학로 길거리에서 삐끼들 통해서 끌려가는 대학로 뒷골목 제목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속살이라서. 그래서 오해 없으시 바란다고. 절대로 삐끼 손에 끌려가서 보는 뒷골목에 죄송한 표현을 격하게 할게요. 그런 쓰레기 같은 연극은 아니라는 거. 그런 연극은 전혀 청이 다르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정말 질이 다르죠. 그런 작품은 다루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제가 사실 처음에 제목할 때 그걸 좀 의도한 것도 있어요. 속살. 왜냐하면 그런 연극을 보러 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다시 이쪽으로 돌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상업적인 작품 제목이네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곳에 가시는 분의 발걸음을 잡아서 이쪽으로 오게 한 후에 다시 이제 어떤 연극에 대한 새로운 재미를 얻어갔으면 하는 의미가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또 이은준 연출님의 네. 속사를 보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좀 은근 좀 야한게 들리네요. 허가 보였어 갑자기. 네. 마지막으로 연출님 뭐 이제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청취자분들 그리고 아니면 연극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떤 거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뭐 제가 뭐 연극이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기엔 제가 너무 건방진 거고요. 그런 생각은 없고 이 청취하시는 분들이 네. 한 번도 연극을 보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참 문화가 너무 이렇게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것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소통하면서 그 조금 더 좋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문화라는 것은 소중합니다. 저 연극뿐만이 아니고 이런 예술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연극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여기서 화내도 돼요. 또 논의였나요? 어제 사실 그 걸기대회가 있었는데 좀 망설였었어요. 저는 이제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 첫 공연이고 이 두 가지가 부딪혀서 이게 더 중요한가 이게 더 중요한가 했는데 이제 배우분들 입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출연한 진하고 저 빼고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그 걸기대회에 마로니에 공연으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자리를 극장을 지키긴 했는데 되게 조심스럽고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 기분이 안 좋죠. 그런 일을 어쨌든 그게 무엇 때문에 원인이 됐건 간에 원인이 어쨌든 간에 옛날에 국립극단이라는 단체가 없어질 때도 그 사태랑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떤 힘과 권력에 의해서 물론 뭐든지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단체가 뭐든지 잘했기 때문에 줄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일방적인 통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극장의 주인은 누군가요? 맞아요. 굉장히 말을 고르시네. 네. 좀 센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센 표현. 네, 충분히 다 이해가. 너무 아주 여성스러운 표현들로.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걸 기대했었는데. 네, 저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제 심정을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삐삐삐. 이렇게 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유쾌한 만남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 팟캐시 신기한 게 막 올라는 가고 있는데 공연장을 안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듣고만 있고. 우리가 들으라고만 만든 팟캐시 아닌데, 그쵸? 그렇죠. 움직여야 해요. 네. 행동으로 옮기세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연말 선물. 송아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고요. 네. 1인 2매. 한 명당 2장을 드려요. 티켓을 주는 거예요? 네, 네, 공연 선물. 티켓을 공짜 티켓을? 선물로 와. 20명께. 제가요. 네, 누가요? 와. 누가 준비했어요? 대표님이? 다른 기획사들은 돈 다 벌고 있다는데 저는 벌지를 못해서 표라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저희 한가아트 컴퍼니가 하고 있는 공연물이 많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지의 공연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염쟁이 유씨,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더레스, 그리고 망원동 브라더스. 이게 저번 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망원동 브라더스. 그리고 그 집 빌라에서 우리는. 다음에 유리동물원, 그리고 마지막 작품 변태. 네. 변태 이렇게 있고요. 6가지 작품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팟빵 브로그로 어떻게 이벤트를 신청하는지 올려드릴 거예요. 그 이벤트 페이지에 가서 그거의 절차에 맞게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20명께 표를 2장씩 드릴게요. 이야, 20명이나? 네. 네. 20명 될까? 참 정말 한 200명 신청할 것 같은데. 연말에 좋은 공연 보시고 움직이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오세요, 밖으로.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저희 다음 주에는 나는 나의 아내다 보러 갑니다. 나는 나의 아내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